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진도 나가야 되는 부분은 6번째 유리수의 나눗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5번째 유리수의 곱셈을 했었는데요. 나눗셈과 곱셈은 사실 갖고 있는 성질들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곱셈을 했을 때도 양수 곱하기 양수, 음수 곱하기 음수 같이 같은 부호였었을 때는 결과가 양수가 되더라. 음수와 양수가 음의 부호가 한 번 혹은 세 번처럼 홀수번 있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더라 라고 하는 성질을 나눗셈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그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페이지 60페이지 활동 1번을 지금 봐보시면 네모칸 채우는 문제가 보이시죠? 네모에 곱하기 플러스 2를 했더니 플러스 6이더라. 플러스 6이 나왔다는 건 같은 부호였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고요. 왜? 부호가 결정되고 나면 각각의 절대값들이 곱해진다는 얘기 했었죠. 그러면 곱하기 식을 토대로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이 수를 플러스 2로 나누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린 플러스 3이 나온다는 건 이 곱셈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옆에 있는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수를 곱했는데 결과가 마이너스 15가 나왔어요. 음의 부호가 나왔다는 건 이 둘의 부호가 다르겠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5가 있으니 앞에 있는 건 반드시 플러스면서 절대값의 곱이 12가 되기 위해서 3이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나눗셈 식으로 바꿔보았는데요. 마이너스 15를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당연히 앞에 빈칸이었던 플러스 3이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플러스 그 다음 나누기 플러스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즉 양의 값을 갖는다는 걸 보였고 음의 값이 마이너스에서 나누기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같은 부호였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는 거. 중간 연산이 나누기이긴 하지만 곱셈과 동일한 관계라는 걸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부호에 해당하는 즉 같은 값, 양의 값 혹은 음의 값이었을 때 그때는 플러스가 나온다는 사실 다시 한번 여기서 증명을 했고요.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예가 바로 아래에 봐보시면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3과 플러스 4를 지난 시간에 곱했다라고 하면 둘의 부호가 다르네. 둘의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를 한다고 했고 그리고 절대값들의 곱이니까 12가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시 나눗셈 식으로 바꿔보게 되면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걸 플러스 4로 나누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말로 하면 음수에 해당하는 값을 양의 값으로 나누게 됐더니 음의 값이 나왔어.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도 같이 볼까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4를 이거는 같은 값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12가 나왔어요. 그러면 플러스 12라고 하는 거를 마이너스 4로 나누었더니 마이너스 3이더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옆에다 나타내 보면 플러스에 해당하는 즉 양의 값을 음의 값으로 나눴을 때 그때 음의 값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둘의 부호가 다를 때는 그 결과값이 음수가 나온다는 사실 보이시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앞이 플러스고 뒤가 플러스고 이거와 관계없이 나누어지는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하면 결과는 마이너스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부호 결정하는 게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것이 교과서 61페이지 네모 박스에 들어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나눗셈은 절대값의 나눗셈, 지난번에는 절대값의 곱셈이었죠. 절대값의 나눗셈 값에 양의 부호를 붙인다 라고 되어 있고 부호가 다른 경우 뿔마든 맞불이든 관계없습니다. 그 두 수의 나눗셈을 할 때는 절대값의 나눗셈을 한 후 부호는 마이너스를 붙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 1번을 한번 볼 건데요. 부호가 같은지 혹은 다른지 이거에만 주목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 1번을 봤더니 둘 다 플러스로 같은 부호를 갖고 있죠. 그럼 나는 플러스를 갖는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10 나누기 2를 하니까 5더라 라고 하는 거죠. 2번 같은 경우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앞이 플러스냐 앞이 마이너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것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이 둘의 부호가 다르니 정답은 무조건 마이너스의 값을 가질 거고 24 나누기 6을 한 4를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3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도 보니까 마이너스와 플러스 둘의 부호가 다릅니다.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정답도 마이너스의 값을 가질 거고 4.5 나누기 5만 하시면 되죠. 소수가 등장해서 나누기 하기가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이렇게 볼게요. 소수점 앞에 있는 4 안에는 들어가지 않으니 0을 쓰시면 되고요. 점을 찍고 45 안에 9번 들어가서 45 하고 0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0.9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번을 볼까요? 둘 다 소수인 거에 주목할 게 아니라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만 보시면 돼요. 둘의 부호가 같으니 이 값은 무조건 양의 값을 가질 거고, 그럼 나는 3.2 나누기 절대값끼리의 나눗셈을 하면 되기 때문에 0.4를 하면 되죠. 우리 초등학교 때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소수점 한 칸씩 밀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32 나누기 4에 해당하는 8, 32, 0. 그래서 정답은 플러스 8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나눗셈을 하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을 그대로 곱셈과 마찬가지 부호를 결정한 후 절대값끼리 나눗셈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역수. 수는 수인데 역이에요. 역. 바꾼다. 반대로 바꾸는 수. 반대되는 관계를 뜻할 때 역수라고 하죠. 그러면 역수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에 대한 역수를 곱하면 결과는 무조건 1이 되게 하는. 그럼 예를 들어 25의 역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 역수가 뭔지 몰라서 저는 x라고 썼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5 곱하기 x란 결과가 1이 돼야지 되거든요. 그럼 양변을 똑같이 x로 나누게 되면 x 즉 25의 역수는 25분의 1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매번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되느냐? 두 수의 곱이 1이 된다라고 하는 이 정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리수의 성질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부호가 달라지진 않아요. 왜? 곱한 결과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같은 부호의 값을 갖겠죠. 그렇다면 약분이 돼서 1이 돼줘야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역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분모와 분자의 자리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수에 대한 역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나는 5분의 6이라고 쓰면 되고, 역시나 마이너스 7분의 2에 대한 역수는 부호는 바꾸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마이너스 2분의 7을 쓰면 되고, 마이너스 3에 대한 역수는 마이너스 3분의 1. 다음 0.8을 어떻게 하나요? 0.8을 이대로 두면 헷갈리죠. 0.8이라고 하는 건 우리 분수로 나타내야지만 편리합니다. 얘는 10분의 8이고요. 우리 분수에서 이렇게 쓰지 않죠. 약분해서 5분의 4라고 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역수를 써라 라고 한다면 4분의 5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수라고 하는 건 곱했을 때, 원래의 수와 곱했었을 때 그 곱이 1이 되는 수. 그래서 일반적인 유리수에서는 분모와 분자를 바꾼 수다 라고 하는 거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눗셈을 해볼 건데, 나눗셈을 하는 과정이 예를 들어 지금 문제 페이지 6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8 나누기 2에 대한 결과값이 4인 거고, 그렇다면 주어진 이 4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8 곱하기 2분의 1을 했을 때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나눗셈식을 역수를 이용하여 곱셈식으로 바꿔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누기를 그대로 나누기로 두는 것이 아니라 역수를 취해서 우리는 곱셈식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를 예제 1번을 통해서 해볼 건데요. 주어진 식을 마이너스 6 곱하기를 하면서 부호는 바뀌지 않죠. 역수는. 그래서 10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제 곱하기를 하는 과정에 부호 결정을 해야겠죠.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이므로 서로 다른 부호이니 마이너스를 하고요. 이젠 부호가 더 이상 없다 생각하고 절대값들끼리의 곱을 해주게 되면 얘는 3, 얘는 5가 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2번도 같이 한번 나눗셈을 곱셈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는 건드리지 않고요. 곱하기로 바꾸면서 그 뒤에 있는 숫자를 역수하죠. 그러면 얘는 4분의 9가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곱셈에 대한 성질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지 되겠죠. 같은 보호에 대해서 연산을 할 때는 무조건 결과는 플러스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은 절대값들끼리 곱을 한다고 했으니 약분을 해주면 되죠. 약분, 얘도 약분. 분모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2만 남아있고요. 분자는 1 곱하기 3이라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 3번을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역시나 우린 곱셈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면 되겠죠. 플러스 1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약분을 하고 나면 4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둘의 부호가 달랐으므로 우리는 뭐라고? 마이너스 4라고 쓴다는 거. 옆에 있는 2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8에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우리는 플러스가 되고 약분을 해주면 얘는 4, 얘는 3. 분모에 남아있는 숫자 3분의 분자 4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굉장히 단순한 원리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플러스 7분의 5, 그 다음 곱하기로 바꾸면서 마이너스 4분의 7이 됐겠죠. 그러면 부호 결정, 뿔마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하면 되고요. 약분을 하고 나면 4분의 5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얘도 마이너스 5분의 9, 그 다음 곱하기 플러스 3분의 8. 둘의 부호가 다름으로 마이너스를 쓰고 약분이 되는지를 살펴야겠죠. 약분이 한번 가능합니다. 분모에 남아있는 거 5 곱하기 1이라서 5를 써주시면 되고 3, 8은 24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배운 내용들 나눗셈을 역수를 이용해서 곱셈식으로 바꿔준다 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지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사칙연산에 대한 유리수에 대한 사칙연산을 지금 다 배웠거든요. 근데 이러한 식이 섞여 있다라고 하면 우리 초등학교 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와 달랐던 것 중 하나가 이제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어떠한 수를 동일한 수를 2번 이상 곱해졌었을 때 그렇게 거듭제곱이 있다면 우선은 그 거듭제곱을 제일 먼저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괄호나 대괄호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괄호들이 등장을 했다면 그러한 괄호 안을 먼저 계산을 한 후 원래가 알고 있던 방법대로 곱셈 나눗셈 하고 마지막에 덧셈 뺄셈을 순서대로 계산하면 되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초등학교 때와 달리 1번과 2번 사실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초등학교 때도 했었죠. 우리 괄호 안에 있는 거 계산하는 것들. 근데 추가로 거듭제곱이 있으면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한다 라고 하는 내용 잘 정리하셔야지 되고요. 페이지 63페이지에 있는 예제 2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에 지금 방금 전 얘기한 것처럼 혼합계산이 들어가 있어요. 혼합계산이 들어가 있었을 때는 거듭제곱이 있으면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한다고 했죠.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3분의 5 빼기 이거는 괄호한 계산하는 게 너무 좋겠죠. 8 빼기 5 하니까 이거는 3이 됐을 거고요.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플러스가 됐을 거고 9분의 1이다 라고 쓰는 거. 그래서 얘는 플러스 9분의 1이다 라고 쓰는 것까지 우선 했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와 곱하기가 있으니 곱하기 먼저 계산한 후 뺄셈을 해주겠죠. 그래서 3분의 5는 우선 놔두고요. 3 곱하기 9분의 1을 하게 되면 얘는 약분이 한번 가능하죠. 약분을 하고 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분의 4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혼합계산이 이렇게 하면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간단하진 않거든요.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좀 신경 써서 문제 4번을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문제 4번을 다시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요. 문제 4번도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풀어볼 테니 안 풀어본 사람들은 잠깐 화면을 멈춘 후에 문제 풀이를 하기 바랍니다. 문제 4번을 봐보면 우선 거듭제곱 등장했죠. 마이너스 2에 대한 세제곱이 얼마인지 우리 먼저 생각해 볼까요? 음의 값이 3번 곱해졌으니 홀수번이라서 값은 마이너스일 거고 2가 3번 곱해져 있다. 2, 2는 4, 4, 2, 8이라고 하는 거. 말하지 않아도 먼저 거듭제곱부터 해결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숫자를 써볼게요. 얘는 3 곱하기 마이너스 5이고 마이너스 16에 나누기 거듭제곱 계산한 마이너스 8을 쓰면 됩니다. 중간에 연산들을 봤더니 곱하기가 있고 나누기가 있습니다. 곱하기와 나누기가 동시에 있을 땐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해서 3 곱하기 마이너스 5를 한 마이너스 15에 빼기 16에서 마파를
나누기 했으니 2다. 그냥 2가 아니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치? 여기까지 이거 좀 다시 쓸까요? 이 부분 좀 지울게요. 다시 한번 예쁘게 써볼게요. 우선은 처음 계산한 마이너스 15가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부호를 그대로 썼어요. 얘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얘는 16 나누기 마이너스 8로 보는 거거든요. 16과 마이너스 8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16에서 8을 나누면 2다 라고 쓸 수 있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우리 플러스로 바뀐다는 거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5 더하기 2를 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13. 실수 없이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2번도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우선 거듭제곱이 등장을 했어요. 마이너스 3을 2번 곱했으니 마마가 곱해지면 플러스라고 했고 3이 2번 곱해지면 9다 라고 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얘는 플러스 9라고 쓸 거고요. 괄호가 보였으니까 괄호부터 계산해야겠죠. 괄호 우리 암산 한번 해볼까요? 4분의 7에 4분의 2를 더하니까 4분의 9가 됐겠죠. 나누기는 뭘로 바꿀 수 있어? 곱하기로 바꾸면서 3분의 4라고 하는 역수 취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중간 연산이 마이너스와 곱하기가 있으니 곱하기 먼저 해결하셔야 되겠죠. 약분을 해요. 약분을 이렇게 하고 났더니 그 결과값을 우선 플러스 9는 건드리지 않고요. 곱하기 한 결과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그대로 쓴다면 분모는 1이고 분자에 해당하는 값 3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9에서 3을 뺀 결과 정답은 6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선 정리가 됐다면 이 혼합 계산에서 나오는 또 다른 법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물건을 나누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값을 계속해서 적용을 시켜줄 건데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어디 있냐면 여기 아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걸 할 수 있죠. 2 곱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우리 혼합 계산이 들어가 있었을 때 얘는 결과적으로 3 더하기 4한 7을 곱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14가 됐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풀이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2에다가 3을 곱한 값 6에다가 더하기 2에다가 4를 곱한 8. 이것도 역시 얼마? 14가 된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에 괄호를 풀어주는 이 분배 법칙이 적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문제 5번이 그것과 관계 있습니다. 문제 5번을 풀면서 어떻게 분배하면 되느냐 이거를 확인해 볼 건데요. 분배 법칙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계산을 해 우리가 일반적 계산을 하면 당연히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겠죠. 근데 분배 법칙을 이용하라고 했으니 이렇게 한번 그 다음 또 이렇게 한번 각각을 따로따로 계산을 한다는 거거든요. 우선은 식을 써볼게요. 12 곱하기 4분의 1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이번에는 1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10이라고 하는 수를 4분의 1에 한 번 주고 마이너스 3분의 2에 한 번 주고 그래서 이렇게 각각 한 번씩 나눠주는 분배 법칙을 쓸 수 있죠. 그럼 계산을 하게 되면 약분을 하면 3 그 다음 얘도 약분을 하면 4라서 마이너스 8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5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 옆에 있는 2번을 보시면 이거를 직접 만약에 이렇게 곱한다라고 하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애를 분배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였지를 보고 힌트를 잘 찾으시면 돼요. 복잡해 보이는 5.27 앞에 뒤에 두 번 보이시죠? 그럼 5.27이라고 하는 수를 기준으로 얘는 마이너스 6과 106을 분배한 거네 라고 하는 걸 눈치채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다시 전개했었을 때 5.27 곱하기 마이너스 6 또 5.27 곱하기 106 이렇게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바꿨다면 5.27 곱하기 106의 마이너스 6한 만큼인 100 그래서 정답은 527이다 라고 쓸 수 있죠. 중간에 곱하기 연산이 빠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쓸 수 있고요. 밑에 있는 남자아이가 마이너스 12 나누기 6 곱하기 마이너스 3을 계산을 했대요. 근데 얘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고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중간 연산이 나누기와 곱하기가 있었을 때는 누구부터? 앞에 있는 나누기 먼저 그 다음 곱하기를 해야 된다고 초등학교 때 이미 여러 번 반복을 했었죠. 그래서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16 나누기 6을 한 마이너스 2에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한
정답은 플러스 6이 돼야 된다라고 써야지 되는 건데 굉장히 큰 실수를 했네요. 그래서 이런 실수 없이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나눗셈 부분이 사실은 곱셈을 안다면 쉽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굉장히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많았거든요. 역수라고 하는 거, 분모와 분자를 바꿔주는, 근데 수학적 정의로는 주어진 수에 대한 곱이 1이 되게 하는 그러한 수를 역수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과 이런 혼합 계산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때 분배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뒤에 있는 스스로 해결하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많이 수고했고요. 남아있는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